찬바람이 불고 이제 슬슬 군고구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군고구마로 만든 소주, 야끼 이모 쇼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누룩부터. 오늘 만들 고구마 소주는 일본식으로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누룩도 일본식 쌀누룩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쌀을 깨끗이 씻은 뒤 3시간 동안 물에 불려둡니다. 불린 쌀은 체에 받쳐서 30분 동안 물을 빼두고 찜냄비를 준비한 뒤 불린 쌀을 쪄서 고두밥을 만듭니다. 쌀 양이 많으면 쌀이 골고루 잘 익도록 중간에 한번 섞어주고요. 고두밥이 완성되면 밥을 꺼내서 넓게 편 뒤 선풍기를 이용해 빠르게 식혀줍니다. 밥이 실온 온도까지 완전히 식으면 적당한 그릇에 옮긴 뒤 여기에 누룩곰팡이를 접종시켜주는데요. 저는 오늘 백국을 사용할 겁니다. 한국 전통 누룩과 일본식 누룩의 차이점은 전통 누룩은 누룩을 성형한 뒤 자연 발효시킴에 따라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곰팡이와 효모들이 자연스럽게 누룩에 자리 잡는 데 비해 일본식 누룩은 누룩에 원하는 곰팡이를 인공적으로 접종시켜 오점종을 만듦으로써 다른 균들이 번식 못하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누룩은 누룩 안에 이미 효모가 들어있으니 따로 효모를 쓸 필요가 없고 일본식 누룩의 경우 누룩의 역할은 전분을 당화만 할 뿐이라 따로 효모를 추가해줘야 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백국을 계량한 뒤 고두밥에 잘 넣고 섞은 다음 전기장판을 이용해 40에서 43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하루, 30에서 33도를 유지하면서 하루 동안 누룩이 완성되길 기다립니다. 완성된 일본식 쌀누룩을 열어보면 이렇게 밥알 표면에 하얗게 곰팡이가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이 완성됐으니까 다음은 고구마 차례죠. 완성된 누룩은 잠시 옆에 치워두고 고구마를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세척 고구마 10kg를 준비했고요. 군고구마로 만든 야끼 이모 쇼추랑 찐 고구마로 만든 그냥 이모 쇼추를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 절반인 5kg을 따로 덜어둡니다. 고구마 양 끝부분은 잘라내주고 세척된 고구마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고구마를 씻은 뒤 찜냄비를 준비하고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고구마를 올리고 고구마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푹 쪄줍니다. 양에 비해 냄비가 작다 보니 2차로 한 번 더 쪄주고요. 찐 고구마는 잠시 옆에 식혀두고 다음은 군고구마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군고구마를 만들려고 직화 냄비를 준비했고요. 씻은 고구마를 호일에 싼 뒤 직화 냄비에 넣고 중불로 잘 구워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뭔가 고구마가 구워지는 냄새가 난다거나 하지 않아서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니 하나도 안 익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일을 벗기고 구우니까 그제서야 길거리 군고구마 드럼통 근처에 지나가면 나는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찐 고구마는 수증기로 고구마를 익히지만 군고구마의 경우 직화로 익히다 보니 고온으로 인해 고구마 안에 당분이 카라멜라이징 되어 찐 고구마보다 더 단맛을 살릴 수 있고 굽는 과정에서 수분을 날려서 고구마 본연의 진한 맛을 더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군고구마를 쪼개서 안이 확실히 다 익은 걸 확인하면 군고구마 역시 완전히 식혀줍니다. 발효통에 찐 고구마를 넣고 그 위에 만들어둔 쌀누룩을 계량해 넣은 뒤 물을 조금 넣고 잘 섞으며 고구마를 으깨줍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고구마 조각을 작게, 가능하면 메쉬드 포테이토처럼 으깨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구마를 충분히 으깼으면 고구마가 전부 잠기도록 물을 부은 뒤 이제 효모를 추가해줍니다. 저는 오늘 바이오크래프트사의 소주용 액상 효모를 사용할 거고요. 효모를 절반 계량해서 발효통에 넣은 뒤 잘 섞고 입구 부분을 소독용 알코올로 닦은 다음 밀봉을 합니다. 다음은 군고구마 차례죠. 좀 전에 찐 고구마를 통 안에서 으깨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발효통에 부숴가면서 고구마를 넣어줍니다. 찐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쌀누룩과 물을 붓고 섞은 뒤 나머지 효모를 넣고 마저 섞어줍니다. 역시 입구를 소독용 알코올로 닦은 다음 밀봉을 하고 발효가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그럼 쌀누룩과 효모가 열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다음 날부터 이렇게 부글부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술보다 양이 많아서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발효가 끝나는 데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완성된 찐 고구마 탁주 먼저 삼배천에 걸러냅니다. 구멍이 너무 작은 고운 메쉬천은 이 고구마 섬유질 때문에 걸러내기 힘드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구멍의 크기가 여유 있는 삼배 주머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색깔이 너무 이쁜 찐 고구마 탁주는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까우니까 최대한 꽉꽉 짜내주시고 테이블을 좀 정리한 뒤 증류통에 부어줍니다. 이 탁주 맛을 한번 보면 고구마 맛이나 향은 거의 안 나고 좀 떫은 맛이 강합니다. 단맛이 거의 안 나는 걸로 봐서 당분은 다 알코올로 전환된 것 같고요.
증류기를 설치하고 증류를 시작하면 분명 컵을 제대로 뒀다고 생각했는데 조준 실패로 컵 옆으로 술이 졸졸 떨어집니다. 집에서 하실 땐 증류기 옆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초류라 버릴 거였으니까 테이블만 좀 닦아줍니다. 테이블에 흘린 걸 제외하고 초류 100ml의 도수를 재보면 대략 67% 정도가 나옵니다. 초류 100ml는 버리고 불을 줄인 뒤 증류를 계속 진행합니다. 증류 효율을 높이는데 냉각수를 차갑게 유지하는 게 최고니까 냉각수가 미지근해지면 계속 찬물로 갈아주시고요. 마지막 100ml의 도수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증류를 중단하고 합쳐둔 찐 고구마 소주의 도수를 재보면 50% 정도가 나옵니다. 이따가 군고구마 소주의 도수도 50%로 맞추면 되겠네요. 이제 증류기와 테이블을 정리합니다. 식은 찐 고구마 소주는 씻어 말린 페트병에 옮기고 뚜껑을 닫은 뒤 1번 스티커를 붙여 맛이 안정화되도록 기다립니다. 다음은 군고구마 소주 차례죠. 이 군고구마 탁주도 마찬가지로 삼배천에 고구마 껍질과 고구마 섬유질을 모두 걸러냅니다. 구운 껍질이 들어가서 그런지 찐 고구마보다는 색깔이 짙고 고구마를 구우면서 카라멜화가 진행돼서 그런지 단내도 더 강하게 납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증류기를 설치한 뒤 증류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컵을 용출구 아래에 제대로 둔 뒤 초류를 받습니다. 초류 100ml의 도수는 52% 정도가 나오네요. 초류는 마찬가지로 버리고 계속 증류를 합니다. 소주의 도수는 68%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는데 전체 도수가 50%가 되면 증류를 멈추고 증류기를 정리합니다. 식힌 군고구마 소주 역시 마찬가지로 병에 부어주고 뚜껑을 닫은 뒤 2번 스티커를 붙이면 집에서 만든 이모쇼추와 야끼 이모쇼추 완성입니다. 맛이 안정화되기를 하룻밤 동안 기다린 뒤 마셔보겠습니다. 1번 찐 고구마 소주와 2번 군고구마 소주입니다. 1번 찐 고구마 소주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도수가 50%니까 굉장히 셉니다. 맛을 음미하려고 혓바닥에 올려두면 혀가 찌릿찌릿할 정도인데요. 탁주 상태일 때는 단맛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의외로 증류하고 나니까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2번 군고구마 소주입니다. 우선 향은 특별히 스모키한 향이 강하게 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셔보면 확실히 이쪽이 단맛이 더 강합니다. 단맛이랑 함께 끝맛에서 뭔가 구수한 향이 나는데 군고구마 껍질의 탄향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비교해보기 위해 찐고구마 소주를 다시 마셔보면 이제야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고구마 소주가 단맛과 구수한 향이 진하다면 찐고구마 소주는 단맛도 부드럽고 혓바닥에 올렸을 때 자글자글한 느낌도 군고구마보다는 부드럽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마셨을 때는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 입씩 번갈아 가면서 마셔보면 확 느껴지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서 비교해가며 마셔보시고요. 이번엔 온더락으로 한번 마셔보기 위해 잔에 얼음을 채우고 소주를 조금씩 따라줍니다. 얼음을 살짝 녹여준 뒤 한번 마셔보면 차갑고 알코올이 좀 희석되니까 훨씬 마시기가 쉽습니다. 이상하게 차가워지니까 알코올 향은 좀 죽으면서 단맛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고요. 알코올 향이 줄어드니까 이제서야 그 뒤에 가려진 다른 향이 드러나는데 확실히 고구마 향이 있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찐고구마는 좀 부드럽고 연한 느낌에 얼음이 녹으면서 도수가 낮아질수록 뭔가 산뜻한 느낌마저 들 정도고요. 군고구마는 역시 달고 진한 느낌이 여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스모키한 느낌을 기대했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좀 아쉬웠네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즐겨 마신다는 미즈와리, 물을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소주랑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도수를 25% 정도로 맞춰주고요. 한번 마셔보면 도수가 낮아지니까 마시기는 쉬워지는데 온더락으로 마시면 처음에 고도수부터 얼음이 녹은 후에 저도수까지 이 도수가 변함에 따라 느껴지는 맛과 향의 변화도 즐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번에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맛이나 향이 온더락이랑 유의미하게 다르지도 않고요. 개인적으로 희석해서 마실 거면 얼음이랑 마시는 게 좀 더 재미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음용 방법은 1번은 온더락, 2번은 미즈와리, 3번은 니트입니다. 50%로 너무 세다 보니 알코올 향이 다른 향을 다 덮어버려서 그냥 마시는 건 아무래도 재미가 좀 덜하네요. 그리고 제 개인 취향으로는 찐 고구마보다는 군고구마 소주가 좀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향이 강하다 보니까 희석되면서 변하는 맛과 향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찐 고구마와 군 고구마로 소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겨울 간식 군 고구마. 여러분도 고구마를 좋아하신다면 다가오는 겨울에는 집에서 고구마로 이렇게 소주를 만들어서 군 고구마를 안주 삼아 한번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 채널 굿즈 후드티를 발매했습니다. 샘플을 받아봤는데 프린트 퀄리티도 좋고 사이즈도 딱 맞는 게 저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 후드티 하나 장만하실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제 후드티도 구매를 한번 고려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